자, 여러분요, 그 141페이지, 강의 노트 141. 강의 노트 141페이지 봤어요? 자, 봤어요? 약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란 말이 동그라미 줄거져 있죠? 141페이지. 약관법 보고 있죠?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이렇게요. 2번은요, 보통 보험약관이 그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 이건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41페이지. 여러분, 그 구속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면, 왜 우리가 보험을 두면요, 상해보험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망하면 왜 사망보험금 안 주죠? 우리 생명보험 같은 거 보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해보험만 들면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거 왜 안 나오냐고. 나는 그 보험약관 중에서 어디에만 예스를 했다? 상해보험에만 내가 예스했다, 이 말이죠. 그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 하는 것은 그것이 두 번째 줄 법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고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뭘 했기 때문이다? 합의 동그라미요.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합의. 여러분,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요, 지금은 여러분들 메가랜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입하면 안 되고요. 제가 나중에 뭘 가입하라고 하면 메가랜드 책, 우리 책 보면 메가랜드 책이잖아요. 거기서 가입하라고 가입하면 무슨 책이 하나 아마 배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입하면 그건 배달 안 해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가입하라고 하면 한꺼번에 가입하면 돼요. 그러면 책이 하나가 이렇게 집으로 배달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가입한 사람만 주니까요, 좀 기다려야 돼요. 거기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장애인들은 이제 빵꾸노트라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글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글자 집어넣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미리서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책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 가족 이름으로 가입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집에 보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놀고 있는 사람들. 알겠죠? 그 사람들 이름으로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중에요, 책이 나오면, 가입하라고 하면요, 그때 가입하시면, 그때 아마 하면 책을 공짜로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집 주소를 써야 돼요. 왜냐면 그런 데는 뭐죠? 나중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만히 있다가 하면은 나중에 뭐 하나가 책이 오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근데 아무튼 책이 와요. 책이 오면 강의를 들을 수 없으면요, 제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나하고 고갑선생님 거는 해주면 되고 남한 선생님들 거하고 책이 좀 두껍게 해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렇게 하면 혼자 공부하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시면 돼요. 자, 2번은요,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요, 사업자 박스예요. 사업자요. 사업자는 첫 번째 가운데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까맣게 된 게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복사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이요. 두 번째 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죠? 그러면 설명 의무가 면제가 돼요. 2번은요, 미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은 있는데요, 미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은 없죠? 그럼 이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미수인한테는 없으면 미수인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수인이 잘못하면은 그 미수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도인이 손해를 얼마를 입었는지 그것을 증명해서 청구하면 되거든요. 알겠죠? 자, 3번은요, 보험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 이 3번은 아주 중요해요. 3번은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기억은요,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요, 니은은요,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한 것을 줄곧 되풀이하거나 바로 옆에 부연하는 정도.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당해 거래 계약에 줄고요,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미음은요, 바로 밑에, 미음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확인적 규정에 불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 설명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약관에서 이러면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험계약 들면은 막
뭐죠, 전화상으로 해서 보험 드는 거 있죠. 그런 거 드는 거 보면 여자도 숨 안 쉬고 설명하잖아요. 알겠죠? 그건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아마 그것을 못하게끔 아마 되어 있는지 아마 설명을 똑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녹취가 돼도 그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만약 그걸 가지고 다투게 되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게 그걸 설명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죠. 그건 보면 뭐죠? 그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걸 설명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보험 들고 나서 나중에 따지잖아요. 나 무슨 말인지 못 들었다, 이해를 못했다. 그럼 그건 설명이 안 된 것이죠. 원래 설명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먼저 보험 들고 보험 해약하고 싶어. 근데 중간에 해약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거리가 없잖아요. 거리가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나 못 들었다고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보험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입증하니까 녹취가 돼 있으니까 녹취 같은 거 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뭐를 해야 돼? 이제 증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험 액수가 이렇게 많지 않거나 또 연세가 있고 그러신 분들은 전화상으로 이렇게 보험이 든 경우는 사실 그것은 설명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설명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는데 나머지 중요한 사항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는 게 뭐죠? 상대방을 이해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설명하기가 아주 곤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돼요. 자, 4번은요. 사업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자가 이양과 사망을 위반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시 교부하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사업자가요. 그다음 두 번째 줄 줄고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고객은 뭐 할 수 있다. 세 번째 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자는요 주장을 못해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요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요 보험과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을 때 상해보험 같은 거 들 때는 뭐 어떡하죠? 뭐 디스크 수술 같은 거 있으면 원래 보험 혜택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사업자가 다 고지하죠. 그리고 뭐 다른 이렇게 보험회사, 요즘 보험회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또 뭐죠? 건강 진단 받게 한다거나 거기 보면 리스트가 쑥 있어가지고 뭐 체크하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업자가요 보험이나 혜택을 빨리 보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지 않고 일단 사인부터 먼저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고객이 고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했어 안 했어? 못 했잖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처음부터 누가 잘못했으니까 사업자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3번하고요 4번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5번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해.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뭐죠? 한정운전 특약이죠. 가족운전자, 가족한정이라 가지고 이것을요 우리가 가족한정이면 가족 이외의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걸 지금 얘기하죠. 왜 그러느냐? 너가 가족 한정에 뭐죠 합의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설명을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 없는데 뭐죠 자동차 보험할 때 예를 들어서 중앙선 침범은 혜택 안 된다, 음주운전 안 된다, 무면허 운전 안 된다, 이런 걸 설명해요 안 해요? 자동차 운전할 때 거의 안 하죠. 왜? 이미 상대방이 뭐 하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가족 한정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험이 좀 많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좀 싸게 살게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죠. 싸게 살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연령대 높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족 한정을 묶는 것하고 또는 단독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는 원래 지금까지 종합을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자동차가 종합이거든요. 종합이 들어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보험료를 좀 싸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가족 한정으로 딱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또 다운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좋아 보이지만 그러면 내가요 자동차를 운전시킬 때 다른 사람한테 키를 준다 안 준다?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종합인 줄 알고 키를 맡겠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모르겠네. 대부분 아마 자기 혼자만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어디다 주차시켜놨는데 차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일반으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 가족 한정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뭐를 한다? 그것은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여객 운송, 전기가스, 수도, 우편화,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이죠. 이런 것들은 약관은 작성을 해요. 작성하지만 교부하고 설명이 면제가 돼 있어 법에 의해서. 왜 그러죠? 왜 이거 면제가 돼 있죠? 교부 설명이 이런 보면 여러분 해외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항공기 결항이라든가 항공기가 지연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요 어떻게 보상이 나간다는 게 다 거기에 규정돼 있어요 약관에. 그 여러분 예전에 한번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안 줘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래서 상품권으로 뭐 줬잖아요. 1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그거 왜 그러냐? 그 기내식 안에 뭐가 들어있냐? 뭐죠? 항공료 그 안에 기내식 같은 거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가항공은 기내식이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싼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음료수 주나? 제주도 갈 때 음료수는 주나? 물만 주나? 음료수는 줘요? 그러니까요, 그거 빼고는 안 주는 거죠. 저가항공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거저거 잡다한 걸 다 빼고,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 전에 보니까 저가항공 보니까요, 다른 데 어디 해외여행가 어디까지는 뭐 방콕인가까지 갈 때는 기내식이 없는데, 뭐, 또 주문하면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주문을 하면은 또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항이 된다, 좀 딜레이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또 그것을 보상해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고 어떻게 다 교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생략되어 있고, 만약에 고객이 요구하면, 그것은 교부해야 돼. 그 다음에 고객이 요구하면 뭘 해야 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요. 약관의 해석 원칙이죠. 약관은 신의 성실 원칙 줄것이고, 공정 동그라미 해석 공정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약관은 어떻게 해석하냐? 두 번째 줄이요. 객관적, 획일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석한다 이 말이죠. 고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3번은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우죠. 그럼 줄고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렇게요. 이것을 뭐란다? 작성자에게는 뭐하게? 불리하게. 바로 옆에 줄고요. 고객에게 유리, 작성자에게 불리. 그럼 이걸 뭐라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 고객이 약관 내용과 줄고 다르게 합의요. 다르게 합의하면 그 합의상이 줄고요.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불공정 약관이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뭐가 된다?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말고 이제 두 번째 좀 봐봐. 2번에요.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줄고요. 부당하게만 줄었어요. 밑에 상당한 이유 없이 줄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요. 무효 줄고요. 우리가 불공정 약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법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공정 약관이에요. 근데 불공정 약관은 몇 개 조문을 빼고는 전부 다 무슨 말이 들어있냐? 부당하게라고 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관에서요.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 약관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 아시겠죠? 무효. 그 다음에 3번은요.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줄고요. 일부의 조항이 무효요. 그래서 바로 밑에요.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 이렇게요. 일부 무효고 일부는 유효다 이 말이죠. 자, 다른 것은 다 내가 방금 얘기했죠. 부당하게 다 그렇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봐봐. 4번은 두 번째 줄.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기습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주문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만약에 박스를 개봉하면은 환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이 그럼 맨 위에 있든지 해야지. 어디가 있어? 바닥에다가 몰래 조그맣게 쌓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요. 그럼 우리가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뜯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뜯어봐야 하는데 뜯으면은 반품 못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 바닥 맨 밑에 조그맣게 쌓았다 이면 그걸 기습조항이라고 그래. 그런 것은 된다 안 돼. 그래서 그럼요. 약관은 요즘 어떻게 예전에는 약관이 글씨가 너무 적어가지고 도대체 읽을 수 없게끔 돼 있거든요. 약관이 또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약관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 중요한 내용, 그냥 고객 꼭 알아야 되고 고객에게 불리한 것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은 글자체를 달리하고 색깔을 달리하고 좀 굵은 채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약관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기습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5번 봐봐요. 그래서 사실은 1번하고 5번을 보고요. 1번하고 5번 나머지는 다 뭐냐?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불공정 약관은 5번은 사업자 또는 이행 보조자가 누구죠 여러분요? 이행 보조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행 보조자는 중개업자 보면 중개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존 있죠? 중개보존을 이행보조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피고용자요. 줄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죠.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돼요.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6. 그런데 경과실의 경우는 유효가 돼. 만약에 우리가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이랑 현대다 그러면, 삼성이랑 현대가 사업자잖아요. 이 사업자의 경과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약관조항은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가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만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6번은요, 이런 우리가 이제 설명을 여러분 누구한테 하면 되죠? 설명을? 보험에서는 설명을 누구한테 하면 돼요? 본인한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 누구한테 하면 돼요? 대리인한테 설명하면 돼. 대리인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에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보통 딸이 이제 엄마를 대신해서 보험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딸이 대신 책임을 진다, 이런 약관조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딸은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약정을 했단 말이죠. 그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런 봐봐요. 보험회사의 모든 혜택은 누가 지는 것이다? 아니면 대리에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약관조항,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겠죠? 그것을 약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계약의 성립. 자, 면후에 한번 봐봐요. 착오는 법률행위에 뭐한 후에? 성립한 후에 착오란 말이 나와요. 왜요? 착오 동그라미하고 효력 요건이잖아요. 착오는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립하고 난 다음에 착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보면 불성립이죠. 계약이 불성립하면 착오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바로 밑에 뭐라 나왔죠? 법률 효과죠. 줄거요. 우리가 여러분요, 법률 효과란 말은 뭐죠? 효력이란 말이죠. 효력이란 말은 그러면 계약이 성립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법률 효과를 잘 모르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계약이 불성립하다고 해야 되느냐, 착오로서 취소의 문제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법률 효과는 성립 요건 다음에 나온 게 뭐죠?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력을 몰랐다 이 말은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이 말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다? 착오의 문제다 이 말이죠. 착오의 문제. 그래서 착오의 문제이지 의사표시가 불일치로서 불성립의 문제가 아니다. 왜? 효과라고 하는 것은 효력 요건이고 언제 나온다? 성립 후에 나오는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 박스를 보시면요, 청약과 승낙이 있죠. 갑이 청약을 하죠. 을이 승낙을 하죠.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면 계약이 되죠. 격지자하고 뭐다? 대화자 이렇게 돼 있죠. 격지자하고 대화자 이렇게요.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대화자는요, 청약과 승낙 둘 다 무슨 주의다? 도달. 그런데 우리가요, 격지자고 대화자는 뭐냐? 이런 봐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뭐냐면 대화자예요. 그런데 사무실하고는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격지자예요. 왜요? 내가 지금 강의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편지를 보내면은 격지자예요. 전화하게 되면 뭐가요? 대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격지자다 대화자다는 것은 이렇게 거리상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상의 개념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 말 없이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런 말을 하죠. 아무 말 없이. 그러면 그것은 뭘 따진다? 격지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봐봐요. 그거 보면 청약의 유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먼저 청약의 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승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청약의 유인이란 말이 뭐예요? 청약 유인은 야, 너 내 집 살래? 이 말이죠. 집 살래? 이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 살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청약은 뭐다? 청약은 건청이야. 청약은 반드시요. 이렇게 해야 돼. 상대방이요, 응? 이렇게, 야, 너 이거 내 집 살래? 응. 그럼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너 내 집 살래? 응. 계약했어 안 했어? 성립했어 안 했어? 여러분, 계약은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중도금을 언제 주고 계약금을 얼마나 주고 잔금을 얼마나 줄지 이게 합의가 돼야지 계약이죠. 중요한 사항이 합의가 있어야 되죠. 내 집 살래? 이건 청약이 아니라니까. 이걸 뭐라 한다? 청약의 유인이라고요. 우리가 청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응?
거기만 끄떡이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야 돼. 그래서 매매대금 1억 원에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중도금 4천 주고 잔금 5천 주고 이게 딱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돼야 돼. 구체적, 확정적.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승낙은요, 이게 승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은 누구한테 한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죠. 여러분 TV 홈쇼핑이요. TV 홈쇼핑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지금 TV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그 모니터에서 지금 청약하고 있잖아요. 39,900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다? 청약이죠. 누구한테나 보고 있으면. 원래 청약은 갑이을한테 청약을 하죠. 원래는 특정인한테 하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정찰제 상품이죠. 정찰제는 깎아냐 안 깎아죠? 안 깎고. 이러면요, 자판기 있죠. 자판기는요, 만약에 캔이요 1,000원이다. 990원 넣으면 커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1,000원을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그걸 정찰제나 자판기를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낙은 뭐죠? 승낙은 누구한테 한다? 특정의 청약자.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에서 중요한 것은 맨 끝에 상가 분양 광고예요. 이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고 뭐다?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의 유인이니까 이건 뭐예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써 거기다가 사기 X. 한 3년인가 4년째 우리 시험에 한번 났단 말이죠. 청약의 유인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승낙을 봐봐요. 승낙 재밌는 말 나왔죠. 승낙을 보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우리가 청약은 봐봐. 이건 청약인가 봐봐. 이건 청약이에요. 갑이 있고 우리 있죠. 2월 1일 발송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 주요. 내일이죠. 내일이 모레죠. 토요일날 오후부터 오후에요. 오후에 오전까지 끝나고 오후에는 고업 선생님이요 기출문제집 풀이를 민법 총칙부터 할 거예요. 민법 이러면 혹시 그 파란색 기출문제집 사신 분 있죠? 알죠? 그 기출문제를요.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하는데요. 3시간 정도 하면 많이는 못 풀 거예요. 많이는 못 풀어도 공부를 특히 뭐 처음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문제풀이를 하고 문제풀이 있잖아요.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먼저 공식법 끝나고 그다음에 오후에요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간 아마 한 3시간 정도 하면 물어봤더니 한 30문제 아마 나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고합 선생님이 워낙 이제 설명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금 줄이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최소한 이렇게 30문제씩은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죠? 그래서 30문제 정도요. 그래서 푸니까요. 되도록이면 와가지고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리부이잖아요. 칠해 보니까 350문제 정도 되거든요. 350.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풀어본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요. 다시 이렇게 풀어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요. 2월 1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0문제씩 풀면은 그 다음 주에요. 한 10문제 정도씩 항상 먼저 테스트를 일단 하면서 암기해 나가도록. 이걸 이제 누적식이라고 하거든요. 누적식이라는 걸 쓰면 처음에 30문을 풀면 여기서 한 10문제 풀죠. 여기서 또 30문제 또 풀면 여기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또 10문제 정도 문제 내고 누적식으로 이렇게 계속.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한 2문제, 여기서 한 뭐 6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알겠죠? 이렇게 누적식으로 해가지고 되도록 문제집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하나를 암기하면 단기간 안에 60점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350문제 정도 47에 35 아니네? 47 얼마죠? 42? 47에 42 아닌 것 같은데? 28? 28이에요? 죄송해요. 나는 지금 이제 350인지 알았어요. 47에 350, 35인지 알았어요. 47에, 그래도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 있네요. 나는 35인데 그래도 42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20 얼마죠? 28이에요? 280문제. 280문제니까요. 여기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고학생님이 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꼭 그 똑같은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요. 10문제씩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테스트를 먼저 하고 이렇게 암기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자요, 이렇게요. 발송하죠? 2월 1일 발송하면 얼마에 사라고요? 1억에 사라고 2월 1일 발송하죠? 그럼 이것은 청약이다 아니다? 그건 청약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요? 2월 5일 날 도달하죠?
도달하면은 이것을 뭐란다?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청약이다. 알겠죠? 그럼 도달하면 뭐를 못한다? 우리는 의사표시는 도달하면은 철회를 못해요. 그럼 도달하기 언제요?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도달했죠? 도달하고 나서 2월 15일까지요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비철회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청약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도달했다고 보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왜? 청약은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그럼 봐봐.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승낙은 청약의 내용대로 하는 게 승낙이니까 청약이 2월 5일날 도달했죠. 그럼 승낙은 언제부터냐? 2월 6일부터 승낙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하지 2월 4일날 하는 것은 승낙이 아니에요. 승낙은 뭐죠? 청약을 바꿔야 승낙이잖아요. 그럼 2월 4일날 하는 거 뭐란다? 그걸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잘 알아야 돼요? 내용을요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이게 날짜 순서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날짜를 잘 읽어야 돼요. 이것이 중간에 지금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2월 5일날 도달하고 2월 6일날 승낙을 했는지, 갑이 일한테 편지를 2월 2일날 보내서 2월 1일날 보내서 2월 5일날 도달했는데 그럼 청약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2월 2일날 또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너 집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받고 보낸 거예요? 받기 전에 보낸 거예요? 받기 전이죠. 그건 승낙이 아니에요. 승낙은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응 알았어 이렇게 내가 너 청약 알았어 그 다음 그렇게 살게 이게 승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하면 그것을 뭐란다?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청약은요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뭐를 해야 돼요? 도달해야 돼요. 도달.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뭐를 해야 된다? 도달.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집 한번 봐봐. 문제집 문제집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사법고시 나온 거 있는데, 자 페이지요 301페이지. 그럼 내가 아까 말했죠. 교차 청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뭐를 해야 돼? 도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23번 이것이 이제 사법시험에 나온 건데요.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알죠? 301페이지 23번 301페이지 23번 봤어요? 자, 서울에 사는 갑은 부산에 사는 을에게 소장 예술품 중 A그램을 구입하고 싶어서 을에게 구입 의사를 표시하는 편지를 보냈다. 언제 보냈다? 6월 1일 발송을 했는데 언제 도달했어? 6월. 자 이제 봐. 여기 봐봐. 6월 1일 발송했죠? 이 사람이요 갑이한테요 6월 1일 발송했는데 6월 5일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 언제부터 청약이다? 6월 5일부터 청약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승낙을 해야 된다? 6월 6일 이후에 뭐라고 해야지 승낙이죠. 내 말 좀 이해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봐봐. 이제 했다 이 말이죠. 1번 봐봐. 기억. 갑의 편지가 A 그림을 사고 싶다. 여기 줄거. A 그림을 사고 싶다. 줄거어요? A 그림 사고 싶다. 저 맨 뒤에요. 잠깐만요. 책 안 가져오셨어요? 그럼 저 사무실 좀 빌려오세요. 여러분요 A 그림을 사고 싶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은 청약이다 아니다?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A 그림을 사고 싶다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뭐예요? 청약의 유인이라니까. 구체적 확정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얼마에 사고 싶다 이래야죠. 얼마에 사고 싶다. 301페이지요. 얼마에 사고 싶다 이건 청약의 유인이란 말이죠. 그럼 봐봐요. 을은 이에 대해서 100만 원을 준다면 A 그림을 팔겠다 이렇게 했죠. 100만 원을 준다면 A 그림을 팔겠다. 이게 바로 뭐다? 청약이다. 이거 청약이다. 301페이지 청약이고, 그러면 6월 7일 날 발송해서 6월 10일 날 도달했죠. 그럼요 봐봐요. 지금 A가요 봐봐. 갑이요. 갑이 을한테요 여기 언제죠? 6월 1일 날에서 6월 5일 날 도달한 것은 청약이 아니죠. 청약 아니죠. 이 사람이 언제 지금 예스를 했다? 을이 언제요? 6월 7일 날 발송해가지고 6월 7일 날 발송을 했죠. 발송을 해서 이 사람한테 언제 도달했죠? 6월 10날 도달했죠. 그러면 이 6월 10날을 청약이라고 그래. 이제 청약이에요. 이제 청약이라고. 알겠죠? 이제 청약이에요. 그러자 갑이 100만 원이면 기꺼이 사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했죠? 6월 11일. 봐봐. 이 맨 처음에는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그건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었죠. 그래서 을이 내가 6월 7일 날 발송해서 6월 10일 날 도달한 것을 뭐란다? 청약이죠. 그러니까 갑이 언제 예스를 했다? 6월 11일 날 예스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한다? 청약에 대한 뭐다? 승낙이다. 교차가 아니야.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청약에 대한 승낙.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계약 언제 승낙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언제다? 6월 11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이걸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그래. 기억을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니은 갑의 편지가 A 그림을 80만 원에 사고 싶다. 봐봐. 이제 갑이 을한테요. 여기는 이번에는 여기요. 갑이 을한테 얼마다? 80만 원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6월 5일 날 도달하면 6월 5일 날 도달이 뭐다? 청약이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뭐라겠죠? 을도 갑에게 A 그림을 80만 원에 팔고 싶다. 언제 발송해서? 6월 2일 날. 봐봐. 6월 2일 날 을이 누구한테요? 갑에게. 그래서 언제 도달했다? 6월 6일 날 도달했죠? 6월 6일 날 도달했어. 봐봐. 그럼 이건 청약이 아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갑이 을한테 청약한 것은 6월 5일 날 도달했는데 을은 갑한테 언제 사고 싶다? 6월 2일 날 사고 싶다고 편지 보냈잖아요. 중간에 보냈죠. 그러니까 이건 청약이 아니다? 아니죠. 이걸 뭐라 한다? 교차다. 이걸 교차라고 그래. 지금 크로스돼 있잖아.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교차 청약이죠. 언제 도달했어요? 6월 6일 날 도달했죠. 하나는 언제 도달하고? 갑의 건 언제 도달하고? 이게 봐봐. 지금 니은의 갑의 편지는 그 왼면 문제 있잖아요. 문제. 6월 5일 날 도달했잖아요. 알겠죠? 항상 갑의 건 6월 5일 날 도달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요. 니은에서요. 을의 것은 언제 도달했어? 6월 6일. 그러면 청약이니까 둘 다 도달해야 돼. 하나는 6월 5일이고 하나는 6월 6일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6월 6일 늦게 도달한다. 왜? 청약은 도달이고 둘 다 도달해야 되니까 늦게 도달한 것이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6월 6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을이 갑의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을 받고 100만 원 이하면 팔지 않겠다? 틀렸어. 여기서 이미 계약이 뭐가 됐어? 성립한 다음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조건을 변경했죠. 이것은 문제가 되나 안 된다? 안 돼.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6월 6일. 얼마에? 18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땡. 성립했다 이 말이죠. 얼마에? 80 이렇게. 디귿 갑의 편지가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고 싶다. 100에 사고 싶다. 알겠죠? 그럼 이건 뭐죠? 청약이죠. 을이 갑에게 62만 팔고 싶다. 60만 원에 팔고 싶다. 그럼 이것은 100하고 60이죠. 그러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밑에는 뭐냐면 봐봐. 하나는 6월 2일에서 6월 5일날 도달했어. 그러니까 밑에도 교차 청약은 교차 청약이에요. 알겠죠? 디귿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용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아. 그래서 계약이 불성립해. 알겠죠? 교차 청약인데 불성립해. 1번은요, 기억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그래. 이것을 청약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을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그래. 2번은 뭐다? 2번은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 그러나가 틀렸지 그 앞에는 맞아. 얼마로 계약 성립했다? 80만 원에. 디귿은 교차 청약인데 뭐가 달라 지금?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잘 봐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청약에 대한 승낙하고 교차 청약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이건 청약과 승낙은 매년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죠. 매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 알겠죠? 다른 문제들은 한 번씩 가끔 빠졌거든요. 그런데 청약과 승낙은 단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그야말로 보너스 문제인데 이 보너스 문제가 잠깐 착각을 하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청약에 대한 승낙이란 것하고 교차 청약이란 것하고 구별할지 모르면 큰일 난단 말이죠. 교차는 뭐다? 일단 내용이 동일하고 받기 전에 크로스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런데 청약에 대한 승낙은요, 편지가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스를 해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청약에 대한 뭐라 한다? 승낙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가이노트 봐.
그대로 놓고 책 그대로 놓고 옆에다가 다시 또 문제 봐야 되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청약에 대한 승낙이라고 되어 있죠? 2월 1일, 2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2월 1일이 도달이고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여러분 거기 밑에 좀 써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2월 1일 도달해가지고 여기 2월 10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 사이에는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청약의 구속력 강의 노트요. 청약의 비철회성 이렇게. 여기까지는 청약을 처리하지 못해요. 청약을 처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청약에 뭐라 한다?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우리 봐봐요. 이 2월 1일하고 2월 6일 이것은 우리가 2월 10일 뭘로 알 수 있죠? 승낙할 기간이 지금 뭐가 돼서 정해져 있는 거죠. 승낙기간이. 그런데 문제는 뭐죠? 1번 봐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여기서 딱 뭘 할 수 있냐? 청약을 할 때는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에요. 다른 국가고 시험을 하냐?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청약기간을 정해야 된다. OX, X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봐. 이 사람이 좀 청약을 했죠? 청약을 해가지고 2월 1일 날 도달해서 2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도달 중이니까 이건 도달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2월 2일 날 편지를 발송을 하죠.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 승낙, 여기 봐봐. 승낙을 발송하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을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낙성. 그럼 우리가 낙성계약하고 반대가 무슨 계약이죠? 요물이죠. 요물. 현대계보 기억 안 나요? 우리가요 낙성계약 말이에요. 승낙만 하면 계약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법조문 이게 531조예요. 그런데 528조고 529조는 또 뭐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냐? 이 승낙한 것이 이 기간 안에 도달까지 해야 돼. 2월 5일 날 도달까지 해야 돼. 도달했을 때 2월 2일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달에 2월 12일 날 늦게 도달해서 이걸 연착됐다고 그래. 이 연착이 되면은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성립하려면 승낙기간, 이게 승낙기간이죠? 승낙기간 내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뭘 해야 돼? 도달하면 발송할 때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딱 이렇게. 그냥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 승낙기간 안에 편지가 발송하고 편지가 도달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이 두 개란 말이죠. 528조, 529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데 청약이 없어진단 말이죠. 청약이 없어지는데 편지가 늦게 도달했죠. 그럼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암기하려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가 뭐라고? 발송하고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언제 성립? 발송.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이제 다 빠진 거예요. 하나 아까 교차 청약하고 청약에 대한 승낙하고 구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러면 청약에 대한 승낙이요, 교차 청약 뭐죠? 중간에 크로스 되는 거죠. 여기는요, 청약을 받고 그 다음에 승낙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편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그 다음에 뭐라면 도달하면 언제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한다. 됐죠? 그럼 이런 봐봐요. 이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이렇게요. 갑이을한테 뭐라고 하냐? 갑이을한테 너 1억 원에 살래? 1억에 살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을이 뭐라 하냐? 을이 뭐라 하냐? 1억 너무 비싼데요? 9천이면 내가 사겠는데요? 이렇게. 승낙이 아니다. 승낙은 청약 그대로 예스하는 걸 승낙이라고 그래. 아까 말이죠. 이게 승낙이에요. 너 1억에 살래? 그러니까 갑이 청약한 그대로 가야지 승낙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9천. 그럼 9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예스다 노다? 노죠. 그래서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거절이면서 을이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했죠? 갑이. 이제는 누가 청약한다? 을이
을이요, 을이 구천에 새롭게 청약하는 거예요. 새로운 청약.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변경이나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죠. 변경이나 조건을 붙이면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그리고 을이 새롭게 뭐 한 것이다? 청약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 두 번째 먼저 보면 갑의 청약을 받고, 까만 거 봐봐. 까만 거. 갑의 청약을 받고 교차 청약이죠. 알죠? 교차 청약. 그러니까 언제 받기 전에 하는 거죠. 교차 청약은. 그 다음에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는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 말이죠. 맨 처음에 누가 있다? 갑이. 이번에 누가 청약이다? 을이 새로운 청약. 그러면 상대방 갑이 승낙을 하면 계약 성립이야. 갑이 그럼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뭐죠? 구천에 합시다. 이러면 여기 보면 길 건너 보면 야채 가게 있죠. 아침에 야채 가게 앞에 잠깐 서 있어요. 아, 뭐 하나 더 줘.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해. 하나 더 달라고. 그럼 저쪽에서 안 된다고 그래. 아이, 그게 뭐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거의 뭐 조건을 붙인 거잖아요. 변경한 거잖아요. 저쪽에서 안 된다고. 그럼 계약 안 되는 거죠. 이쪽에서 또 한 번 해보죠. 또 하나 더 줘. 그럼 또 조건을 또 비교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뭐죠? 하나 더 줘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 또 건지르기 하나 더 줘. 그러면요, 제일 적은 걸로 주죠. 알죠? 그러면요, 만족하고 가죠. 그럼 뭐다? 그게 바로 조건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예스를 하게 되면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승낙기간 안에 뭐를 해야 된다고 써야 돼? 아예 그냥 발송되고 뭐를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돼.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해? 발송이다 동그라미에 발송에다가 발송시 계약 성립, 발송시 계약 성립 이렇게. 발송 플러스 도달인데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해. 그게 원칙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월 10일까지 승낙이 달라. 2월 10일까지. 그런데요, 언제 했냐? 이 사람이 봐봐. 이 사람이 2월 9일날 발송했어요. 근데 편지가 이 기간 안에 도달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편지가요 2월 12일날 도달했어요.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뭔다? 연착된 승낙이다 이 말이죠. 이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죠. 맨 처음에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죠. 이번에는요, 을의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을의 새로운 청약. 그래서 을이 갑한테 다시 이 연착된 승낙이라는 것은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을이 응 알았어. 편지를 너무 늦게 보낸 거죠. 2월 9일날. 2월 10일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2월 12일날 도달했죠. 그럼 이것은 승낙이 아니죠. 왜? 아까 말했죠. 2월 10일이 지나면 청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청약이 없는데 혼자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이것을 뭐란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2월 9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2월 똑같은 건데 봐봐. 말이 똑같은가? 이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2월 10일까지요. 10일까지 성납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2월 2일날 편지를 발송을 했어. 근데 이게 편지가 2월 12일날 도달했어. 여기 2월 12일날. 2월 12일. 그럼 봐봐. 여기는 2월 9일날 발송했으니까 당연히 2월 12일날 도달하죠. 그런데 여기는 2월 2일날 발송했는데 2월 5일날 도달해야지 2월 12일날 도달했잖아요. 이거다 같아 틀려요? 틀리죠. 여기는 당연히 늦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는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늦게 도달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연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본다? 우체국의 사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체국 사정으로 늦게 도달했다. 이걸 우리 연착이 됐죠? 그럼 연착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의뢰 입장에서는 자기는 편지를 2월 2일날 보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계약이 성립했다고 생각한다? 성립 안 했다고 생각한다? 성립했다고 생각하죠. 왜? 2월 2일날 보내면 2월 10일 안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해서 돈을 준비하겠죠.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2월 10일이 지났다 해서 이 사람의 편지를 무시를 해버리면은 이 사람만 큰 손해를 보죠. 그래서 뭐란다? 우리가 편지를 받아보면 편지 봉투에 보면 우체국 소인이 다 찍혀 있단 말이에요. 도장이. 언제 편지가 보냈다. 그런데 여기는 2월 9일날 보냈어? 그럼 당연히 무시해도 돼요. 그럼 계약 성립 안 해요. 그런데 여기 2월 2일날 편지가 보냈어? 그걸 알면서도 무시했어.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당신 편지가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게끔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무슨 사정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당신 편지가 오늘에서야 도착했다. 그래서 연착의 통지라고 그래. 오늘에서야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 이렇게 통지를 해줬다? 그럼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그럼 통지는 안 해줬다? 그러면 뭐다?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봐.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단 말은 기간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기간 안에 도달하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편지가 발송될 때. 그러니까 언제다? 그래서 연착되지 않은 걸 보고 계약이 성립을 해. 언제? 2월 2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언제나 발송할 때. 그래서 거기 보면 연착되면 원칙은 새로운 청약으로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연착됐다 이런 말이 꼭 있어. 이때는요 연착이 통지를 해야 돼. 하면은 불성립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연착 통지를 했어. 불성립.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해. 언제? 편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지문에 반드시 나와. 뭐라 나온다? 우체국의 사정으로,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나온 태풍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 그 말의 뜻은 뭐다? 기간 안에 편지가 배달될 수 있는데 늦게 도달했구나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자, 그다음 맨 끝에요. 승낙의 의사표시요. 여러분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채권법은 뭐냐 봐봐. 우리가 채권법하고 물권법 다르죠? 이런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물권은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의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합의를 못하죠. 그런데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이런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럼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사적 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그냥 한번 듣고 말어. 사적 자치는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뭔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의자가 우리가 뭐에서 배웠냐? 법률행위 해석을 할 때 배워.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을 해. 자기 자신의 의사를 결정을 하죠. 이 결정한 의사를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표시를 해. 상대방에게 표시를 해. 그럼 이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 표시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자기 결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표시했죠?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이것을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말한다. 사적 자치다.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려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결정을 해가지고 왔으면 스스로가 뭐란다?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왔죠. 왔으면요 스스로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자기 결정, 자기 책임이라고 그래. 이 두 가지를 앞에서 먼저 사적 자치. 이 사적 자치에 의한 발현이 바로 계약 체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계약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채권법은 무슨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건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물권법은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 이 강의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일으키기 전에는 절대 왕정이었잖아요. 이 절대 왕정에서는 모든 황제가 땅하고 시민이죠. 모든 무려 국민 있던 신하가 모든 그 국민들을 다 자기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혁명이 딱 일으키고 난 다음에 뭐라냐? 여기서 처음으로 시민 계급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요. 여기서 뭐냐? 자유를 달라 이 말이죠. 그다음 뭐다? 평등 이게 나오죠. 평등, 자유와 평등.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 기가 3세끼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알죠? 3세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 영화 한번 나왔는데 화이트 블루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 자유에서 뭐냐? 계약 자유의 원칙이 나와. 그 다음에 뭐냐? 이 사람들이 절대 왕정은 황제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땅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땅만 주면 뭐해? 땅을 다시 빼앗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절대로 빼앗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나한테 땅을 달라? 여기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나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나한테 소유권, 나한테 땅 주고 이것은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게끔 절대로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땅만 주면 뭐해? 내가 마음대로 거래를 해야 돼? 못 해야 돼? 해야 되죠. 사고팔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 자유를 달라. 계약 자유 원칙. 알죠? 그래서 이건 소유권 절대 원칙은 물권법이고, 그래서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물권법은 연역적으로 강행 규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이거 소유권 무조건 나한테 맡겨라 이 말이죠. 국가가 절대로 터치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소유권 주면 뭐해?
내가 마음대로 여기다 콩 심을 때 콩 심을 수 있고 팥 심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도 주고 팔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자유의사에 의해서 소유권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게 바로 뭐다?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소유권 절대 원칙에서부터 물권법이 나오는 것이고, 이 계약 자유 원칙에서부터 채권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나,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계약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들을 내가 가져야죠. 이것을 말한다? 자유다 이 말이죠. 이 평등에서는 뭐가 나온다? 법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다? 똑같다. 황제는 뭐든. 그래서 우리 민법 제 3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은 뭐를 사람이라고 하냐? 그래서 출생해가지고 죽기 전까지를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게 아니잖아요. 장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은 권리, 의무.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다. 법 안에서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권리, 능력,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제3조에서는 평등의 원칙이고, 그 다음 185조 이하의 규정에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물권법이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이걸 3대 원칙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이것은 이제 민법에서 중요한 것은 과실 책임이에요. 이걸 3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 책임 원칙. 이 세 가지를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어느 경우에만 책임지냐?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오다 보니까 꼭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 무슨 책임이 나오죠? 무과실. 그게 이제 뭐냐? 현대로 오면서 이제 잘못이 꼭 있어. 이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보면 후쿠시마인가 거기 원전 이번에 쓰나미로 인해서 한번 원전 문제가 생겼죠. 러시아에서요.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했죠.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없어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죠. 그것을 책임이 없어도 그건 책임져야지. 그럼 안 책임을 지고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요? 그건 아니죠. 이러면 여기 봐봐. 왕숙지구 한번 봐봐요. 신도시 만든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잠자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왕숙지구 신도시 만든다고 해놓고 토지거래 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 건데 내 멋대로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없게끔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을 뭐한다? 제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의 이용을 하고 있다. 내 마음대로 사람 팔고 내 마음대로 거기다 건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다 건물 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제한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원래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들이 있더라. 그건 원칙이다. 예외적인 현상이다.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원칙은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암기해야 돼요? 무과실을 암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원칙적으로 뭐든 무슨 책임이다.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암기하면 안 되지. 뭐를 암기한다? 무과실이 몇 개인지를 암기하는 것이죠. 내 말 지금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무과실은 몇 가지가 안 된단 말이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매도인의 책임은 뭐다? 무과실 책임이고, 또 어디에 나온다? 무과실이 또 하나가 복대리에서 나오죠. 복대리에서 보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그건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이렇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무과실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나머지는 다 무슨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니까 물권법에서 어떤 것이 임의 규정이 있는가 그걸 암기해야 되고,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니까 채권법에는 어느 것이 강행 규정이 있는가. 그래서 채권법에서 강행 규정은 임대차에 밖에 없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실 책임이 원칙이니까 과실 암기하면 안 돼요. 뭐만 암기하면 돼요? 무과실만 암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것을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계약이니까, 계약은 채권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지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갑이 나한테 청약했다고 해서 내가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냐 이런 말이죠. 갑이한테 물건을 보내면서 이 물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하세요. 당신 만약에 반송하지 않으면 그건 당신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반송을 안 했어.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의사실현이죠. 이런 바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청약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청약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승낙.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승낙이라는 것은 명시적이 있고 묵시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것을 의사실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 갑이 너한테요 책을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책 이게 지금 학원에서 책 나왔으니까요 사실 분 사세요 이렇게. 그럼 청약이죠. 가격은 얼마예요? 청약이죠. 그럼 와가지고 제가 그거 하나 살게요. 그래서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인데요? 그래요? 하면서 카드 주고 현금 주고 물건 가져가서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그냥 자기 이름부터 쓴 사람이 있어 없어? 성질 급한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그럼 보면 꼭 그 사람들 성질 급하니까 일단 책 가져가서 자기 이름부터 먼저 쓰고 나중에 결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 이름을 쓸 때 계약이 성립해요? 결제를 할 때 계약이 성립해요? 자기 이름을 쓸 때. 왜? 그 책에다가 이름을 써버리면 더 이상 이제는 이 책을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책에다가 이름을 쓸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포장을 뜯고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은 있는 때지 뭐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뭐 한 때다? 있는 때. 뭐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 자, 문제 여러분 아까요 300페이지 봐봐. 300페이지에서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22번 한번 봐봐요. 22번. 자, 22번 300페이지에 22번이요.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참 어려워. 청약은 뭐다? 불특정. 승낙은 뭐다? 특정인에게. 청약은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그게 틀리단 말이죠. 알겠죠? 2번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 줄고 동일한 내용. 알겠죠? 양청약이 상대방한테 뭐를 할 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 동일한 내용. 그러면 2번은 맞는 말이죠? 3번은요.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할 때 봐봐. 경매를 할 때 최고가부터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최저가를 정해서 하는 경매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 최저가는 뭐죠? 우리가 뭐 옥션 경매 같은 거 하죠. 이러면 보면 처음부터 뭐죠? 옥션 경매 안 들어가봤어요 혹시요? 인터넷 같은 거 보면 물건 같은 거 나오면 100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원부터.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몇 시까지 이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 몇십 여기까지. 그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럼 물건 하나가 있는데 그 물건 하나를 가지고 서로가 클릭을 하죠. 알겠죠? 클릭하면서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저가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가는요? 최고가는 뭐 한다? 우리가 또 보면 이런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은 이렇게 최저가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100원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100원에 살게요. 했어. 알겠죠? 그럼 최저가를 딱 제시하는 게 뭐죠? 최저가를 제시한 게 뭐죠? 청약이에요?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승낙자로 본단 말이죠. 승낙한 걸 본단 말이죠. 그러면 최저 가격을 제시를 하죠. 적어도 이것은 1,000원부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뭐가 돼버려요? 승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최저 가격을 제시한 거 뭐가 된다? 청약이 되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우리 경매할 때 보면 어떤 여자 있잖아요. MBC에서 항상 나온 여자, 그 좀 희한하게 생긴 여자, 까만 양복 입고 나가지고 여자 눈 독사처럼 해가지고 막 뭘 한 여자 있죠. 거기 얼마 한 여자 있어 없어? 있죠. 다 또 없어요? 200 없어요? 300 없어요? 400 없어요?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300 여기서 3,000을 콜했어요? 3,000 더 이상 없어요? 없으면 이 사람이 그럼 최종 낙찰자가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뭐가 된다? 승낙이 되죠. 그러면 내가 최적 가격을 제시한 것이 뭐다? 청약이 되겠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가격을 올라가면서 하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가 최적 가격을 정하지 않는 경우, 정하지 않았죠. 정하지 않은, 나는 방금 정했다고 그랬죠. 최소한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하면 청약인데 정했어 안 정했어? 안 정했죠. 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최저 가격을 정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이거 살 사람 청약을 하면은 제가 그러면요 거기에 봐가지고 예스 하면은 승낙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청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쪽에서 콜하는 게 청약이죠. 내가 청약을 합니다. 지금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청약의 유인이죠. 콜을 하면 뭐가 된다?
그 사람들이 청약이고 내가요 딱 봐가지고 아 좋아요 그럼 그쪽을 하죠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 승낙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4번요. 여러분 혹시 이거 있죠? 여러분 그 보면 그 고기 경매 같은 거 하는 게 있죠. 생선 경매 뭐 하면 뭐 사람들 뭐 희한한 말 쓰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뭐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경매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청약의 유인이죠. 자 경매 땡땡땡땡 경매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뭐라 물건 나오면은 뭐 조그맣게 써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뭐라 하죠. 그걸 어떻게 순간적으로 번호 몰라요? 이렇게요? 누가 최고까지 어떻게 알죠 그거를? 처음에 그거 좀 의문이에요. 아마요 내 생각인데 그걸 많이 본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가격을 제시하죠. 그 가격을 제시한 게 뭐다? 청약이죠. 그러면 이제 경매사가요 몇 번 낙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요? 승낙이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땡땡땡땡 청약의 유인. 알죠? 이거 뭐다? 청약. 몇 번 승낙.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 줄고 변경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변경 새로운 청약이다. 5번은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만다 1년다 이렇게. 자 24번 한번 봐봐요. 24번 보면 1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했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 합의해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청약이란 말이에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 줄고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 이것을 뭐한다? 매도인의 청약은 뭐한다? 거절된 것으로 본다. 이퀄 새로운 청약 이 말이죠. 2번요 명예퇴직 신청. 이게 이제 문제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퇴를 하죠. 명퇴 이건 이제 이때요 2013년 이때 2010년 11년 12년 이때요 명퇴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험이 이제 많이 나온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명퇴하죠. 명퇴를 원하는 사람들 명퇴 신청하라고 그러죠. 이런 명퇴를 신청을 해. 누가요? 갑이요.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요 을이죠. 을이 누구냐? 회사죠. 회사가 그것을 받죠. 자 봐. 명퇴자 신청하세요. 신청을 했어. 이건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이런 그러면 만약에 청약이면 뭐가 돼요? 청약이면 이것이 회사에 도달하면 뭐가 돼버려요? 승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명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명퇴는요 갑이 청약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뭘 해야 돼요? 예스 승낙을 해야지 명퇴가 되죠. 그러니까 명퇴자를 먼저 받아가지고 선별을 해 안 해? 하죠. 그래서 명퇴를 내가 신청한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퇴를 신청을 한다 하면은 이 사람이 예스를 해야지만이 명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랬냐? 이 사람이 예스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철회할 수 있다. 원래 여러분요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 못하죠. 그런데 명퇴는요 합의로 인해서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예스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스하고 난 후에는 철회가 된다 안 된다? 후에는 철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명퇴 효과가 발생하니까. 알죠? 이것만 하면 돼. 다시요. 우리가 명퇴죠. 명퇴를 신청하죠. 회사가 예스하면 처리를 못한다. 예스하면 처리 못해. 예스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이것만 딱 알면 돼. 자, 2번 명퇴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줄과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가 되기 전 승낙이 있기 전이죠.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러면 20번에 2번 한번 봐봐. 20번에 2번. 2번도 똑같은 말이죠. 2011년, 2013년이요. 명퇴 신청은 합의 해지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3번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 줄고 법률 효과에 대해서 알게 못했다. 법률 효과를 몰랐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다는 것이다 안 했다는 것이다? 했다는 것이다. 아까 우리 유역집에 얘기했었죠. 두 번째 줄 불합치에 해당하여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을 따지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다? 착오의 문제이다. 착오의 문제이다.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번은요 매매 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후 사후에라도 동그라미 사후에라도 맨 끝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 사후에라도 이것을 이행기라고 얘기해. 이행기.
자, 그럼 다시 4번. 매매계약에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 줄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뭐란다? 목적이라 하죠.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목적은 확정돼야 되죠. 언제까지 확정돼야 된다? 이행기까지. 이렇게. 자, 5번은요.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객관적 요소는 아니다. 즉 우리는 봐봐요. 임대를 하면 이런 뭐가 중요하지? 임대차에서 뭐가 중요해요?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나 화장실 변기 너무 지저분해서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주임이 뭐라고 그래? 아이, 이 돈에 그럼 계약하면 변기 바꿔줄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나는요. 보증금 얼마고 월세도 얼마가 중요하지만 뭐 더 중요하다? 변기. 반드시 얘기했죠. 변기 저거 너무 지저분해서 계약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인이 변기 바꿔준다고 했죠. 왔더니 변기가요. 청소만 되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변기가 바꿔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어? 없앨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나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더 중요하지만 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변기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다 있어야 돼. 이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0번 한번 봐봐. 20번 왼쪽 페이지요. 1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계약을 합의 해적해서 청약했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서 먼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가에 승낙을 했죠. 그러면 계약 청약은 뭐가 된 것이다? 거절된 것이다. 이러면 변리사 시험하고 법원 행정고 시험인데 똑같죠. 2번, 1번, 2번 지문이 똑같죠. 3번도 똑같죠. 계약을 뭐 하면서 체결하면서 법률 효과에 대해서 제도를 알지 못했다. 그럼 뭐다?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OX, X 똑같아. 자, 그 다음에 4번도, 그 다음에 5번도 5번만 틀리고 4번까지 똑같죠? 5번 딱 하나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문제를 냈는데 그래도 그랬지. 너무한 놈이죠. 알겠죠? 그렇잖아요. 하나 2011년에 내고 하나 2013년에 냈잖아요. 문제가 똑같은데 지문 5번만 딱 달라. 알겠죠? 그 먼저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죠.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뭘 할 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발송. 이렇게요. 자, 앞으로 한번 와봐요. 18번 한번 봐보세요. 다음 18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일부만 승낙 줄고요. 일부만 승낙했단 말이 무슨 말이야?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변경. 여기서 뭐다? 승낙이다. 아니다. 뭐다? 새로운 청약. 이렇게. 2번은요.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맨 끝에 마음으로써 승낙 동그라미, 성립 동그라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3번은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만다, 잃는다. 4번은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죠. 상호교차.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뭘 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알겠죠? 중요한 키워드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상대방한테 뭘 할 때? 도달이다, 발송이다. 발송 이렇게. 자, 16번 한번 봐봐요. 1번 보면, 기억 보면요. 갑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누구에게? 을에게 이렇게 돼 있죠.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했다 이 말이죠. 병이. 그래서 자기는요. 갑이 을한테 청약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꼭 이러죠. 옆에 있는 사람이 꼭 승낙하죠. 갑은 을한테 청약했는데 을하고 같이 옆에 있는 친구요. 병이 승낙을 했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써 주관적 불일치다 이렇게. 주관적. 니들요.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의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에 도달했다. 이걸 교차 청약이죠. 둘 다 청약이죠. 교차 청약이다. 계약 성립하죠. 그래서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죠. 집이죠. 집. 주택은 재산이니까 상속이 가능하죠. 알겠죠? 그래서 그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했죠.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해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죠. 갑일한테요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고 청약을 했는데 수령한 을이요 10,000원만 깎아주면 조건을 갖죠. 조건.
조건 그것은 뭐다? 계약이다, 성립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다? 새로운 청약이고 승낙이 아니죠. 정답 몇 번이다? 니은하고 디귿이요. 이게 이제 우리 기출 문제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계약 체결사의 관청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